가장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의뢰를 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83%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결정이 아마 상수가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께서는 비단 한덕수 대행을 콕 찍어서 그 일 개인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 외부에서 누군가를 갑자기 이렇게 영입하는 이 차출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누차 밝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한덕수 차출론에 부정적이십니까? 김 의원께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조선일보주가 한면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밝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 당이 땅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런 자강 의지를 키우기보다는 늘 손쉽게 기생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숙주를 찾는 그런 쉽게 하면 이것도 한 번이면 족한 거지. 근데 버릇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리고. 김 의원님 본인께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영입해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미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당에서 어떻게 후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권만은 거강무도한 저 좌파 정권에게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념이 있었죠. 마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가면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때 유력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들보다 훨씬 높은 여론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금하고는 상이 많이 다르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 반기문 총장을 잘 설득해서 우리야 그것도 반성 속에서 이분을 잘 옹립하면은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만은 좌파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반기문 총장을 접촉을 한 겁니다.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 포함 충청권 인사가 중심이 되고 그래도 당내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반기문 총장을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난 결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당에서 내가 후보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새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입니다. 그분을 모셔오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바른정당을 만든 초대 사무총장이 접니다. 물론 거기에 한 40여 명 가까운 현역위원들도 합류가 됐고 물론 유승민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를 거기에서 새롭게 허리 말하는 개혁 보수라는 걸 자기는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저하고 생각의 차이는 달랐었죠. 나는 분명히 이거는 정권만은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그 바른정당 이 큰 그릇에 옹립해서 근데 이분이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 정당의 우산 속에서 쉽게 말하면 절차가 이루어지고 또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면 모든 게 커버가 되는데 네.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당시 김숙 대사를 비롯한 이런 애교 관료들과 함께 여기 마포 네. 여기에 오피스텔을 한 2칸 얻어가지고 네. 그리고 한 20일 대선 후보 활동 아닌 활동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철 가면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또 미당하게 공격당하고 심지어 자기 선산에 충청도 선산에 가서 조상들에게 이제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도전한다는 그런 성스러운 자기의 그 조상 모시는 그 행위도 그냥 민주당이 난도질을 해버렸죠. 이리저리 한 20일 때려버리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네. 야 이게 우리가 정말 급한 불에 이렇게 참 국민적 여론
그래도 좌파 민주당 저 선수보다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포기하고 그걸 모시는 게 맞다 했는데 그걸 실패하고 난 이유는 이것도 함부로 할 짓이 아니구나. 네. 그분도 오랜 관료 생활에 예? 이렇게 다 물이 드는 사람인데 이 험난한 이 정치 여기에 정치 소신과 결단 의지가 그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생각할 때. 네. 여야를 지금 현재 DJ 정권부터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해서 YS 시절에 또 특허청장했죠. 산자부 차관했죠. 그리고 쭉 와서 박근혜 때 또 대선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총리가 되고 이런 훌륭한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미 전문가지, 통상교섭 전문가지, 경제 관료지. 그러니까 이런 분을 갖다가 그동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에 이 진영 패싸움에 우리 국민들이 지칠 때도 지쳤지 않습니까? 이런 정통 경제 관료가 네. 이 학이 열기를 갖다 좀 양쪽 진영 팬덤을 갖다 이렇게 죽이면서 네. 대한민국이 다시 크게 통합하고 네. 갈등을 좀 종식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화 타협의 정치가 늘 살아 숨쉬는 그런 좀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처음부터 저는 배척한 게 그러려면은 정치적 소신과 결심을 가지고 국민의힘 경선판에 뛰어들으라 그랬어요. 왜? 이 경선판은 진흙탕입니다. 그 진흙탕 속에서 자신을 진주로 만들어라. 그래야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는 거라고. 지금은 이제 방식은 물론 이 권한 대행이 이 대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고 지금 트럼프 이 관세 전쟁이 하루 1분 1초가 지금 시시각각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대응에 더군다나 전문가의 지위를 가지고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주자가 없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 건 문제 있다. 국민 여론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요거도 묻는 것도 잠시 그러고 와서 여기 돌아와서 저는 우리 후보들과 경쟁을 하면서 세상 사는 정치가 이런 것도 그걸 느끼면서 후보가 만들어지면 훨씬 경쟁력이 더 세져요. 그런데 지금 당내 지금 경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은 현역 의원들도 이 그냥 한덕수 대행 모시기 위해서 지금 뭐 안철수 뭐 홍준표 뭐 김문수 한동훈 다 본인은 캠프 차려가지고 막 정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당원들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지만은 현역 의원들은 지금 뒷짐진 친구들이 더 많아요. 흥행이 안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한덕수라는 카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의 경쟁력이 또 죽는 거예요. 네. 지금쯤은 이 4강 체제가 갖춰졌다면은 최소한 저쪽의 상수는 이재명은 뭐 앞으로 뭐 본인이 뭐 어떤 상황이 뭐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불변이거든요. 네. 민주당 자체. 그럼 이재명 대표를 상수를 두고 산입을 시켜 보는데 이렇게 20% 근방에 이렇게 엄청난 큰 압도적인 차이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여기서 경쟁력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불안해진 거죠 이제. 그 이유가 한덕수 카드가 계속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이 대응을 꽃가마를 태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쪽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한덕수 꽃가마가 그나마 이제 이게 꽃가마를 타고 이재명 대표를 갖다 이렇게 제압을 해서 우리의 바람대로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정치는 그래서 그 꽃가마가 꽃상녀가 될지. 예? 그래서 제가 진흙통 속에서 한덕수 대행도 크게 같이 뒹구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사람 배척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는 아니, 충분히 이렇게 대통령감인데 이렇게 좋은 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더군다나 호남 출신이에요.
제가 지역 가지고 뭐 하지만은 네. 우리 보수 진영이 늘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경선을 같이 했으면 지금 흥행보다 흥행대로 되면서 되면서 물론 한덕수 대행이 대행해라 그랬지 누가 대선 주자되라 그랬냐. 처음에는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뭐 쉽게 말하면 순환을 겪었을 겁니다. 네. 예? 음. 그거 감내해야죠. 그거는 잠시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당 흥행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후보들이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때가 늦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초에 이제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마지막 그 결선 주자 2명이 남게 되면 그때 한덕수 대행이 합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철우 경북지사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3파전을 벌여서 단일화를 하는 뭐 그 과정 그런 얘기를 꺼낸 이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 29일 날 쉽게 말하면은 이제 2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예, 네. 다음 주 화요일 만들어집니다. 29일 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대행께서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이제 빅텐트 속에서 이제 큰 단일화를 이뤄내면 그게 뭐 그처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결국은 우리 당 주자가 자신을 포기하고 무소속인 당신이 우리 보수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세요. 이 길을 선택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캠프를 차리면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식구들도 많이 딸리게 되고 그분들도 다 우리 모든 걸 던지고 김강일 앵커님이 보십시오. 무소속 그럼 후보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기호를 갖다가 7번, 8번 받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2번 받는 게 좋습니까? 기호 문제가 또 있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선거 보조금 이거 수백억입니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선거에 그래서 들어가는 자금 이 그것도 정당이라는 이 우산 속에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자꾸 뭐 이 후배들도 그리고 막판 극적 반전의 단일화 그런데 그건 상당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정말 난관이 많은 그런 곳곳이 난관이 되는 조직이면 조직, 돈이면 돈, 플래카드 하나 걸어도 돈, 예. 문자를 보내도 돈, 트럭을 개조해서 유세용 차량을 만드는 것도 돈, 사람이 움직이면 교통비, 밥값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500억 정도가 대부분 다 소용이 되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그렇고. 이게 어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긴급히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당내 후보로서 네. 대선 후보로 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본인이 확정이 되어져야 대선판에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당원들은 특히 많은 또 중도층의 국민들도 니네들 한덕수라는 카드를 깊게 고민해봐 뭐 그런 메시지가 시그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 후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자기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을 하겠다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성지청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김문수를 훨씬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측이 저 예측이 맞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도 이 4강 올라갈 때 한동훈 4강 올라가겠어? 안철수를 누가 올라간다 그랬겠습니까?